자, 여러분, 오늘은 학생들이 한글 맞춤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사이시옷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말 간단하고도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사이시옷이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 쓰는 거냐?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쓴다 라고 일단 암기를 해놔두면 돼요. 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은 언제 일어나느냐? 첫 번째 조건이 있죠. 합성 명사이면서, 자, 잘 봐요. 사이소리 현상은 반드시 첫 번째 합성 명사여야 해요. 그럼 그렇다면 합성 명사에서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뭐에선 일어나지 않을까요? 파생어에서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파생어에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파생어는 당연히 모두 안 쓰겠어요? 사이시옷도 쓰지 않겠죠. 그래서 시험에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해 플러스 님. 그래서 우리 어떤 단어가 만들어집니까? 해님이란 단어가 만들어지죠. 사실 사람들이 발음을 할 때도 자꾸 햇님 하고 발음하는 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밑에 받침에다가도 사이시옷을 쓰는 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건 틀렸고요. 해 플러스 님에서 님은 전미사입니다. 자, 우리 요 님이 어디에 나오는 님일까요? 손님, 선생님이라고 할 때 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님이 전미사이고 그리고 해가 바로 뭐예요? 해는 어근이죠. 그럼 어근 플러스 전미사로 형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해님은 합성어가 아니고 파생어죠. 그럼 파생어니까 얘는 뭐도 안 일어나요? 지금 사이소리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그럼 당연히 뭐도 안 쓰겠어요. 사이시옷도 쓰지 않겠죠. 그래서 표준어에 맞는 것은 표준어, 우리 맞춤법에 맞는 단어는 바로 뭡니까? 해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절대 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해님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죠. 발음도 해님, 쓸 때도 해님이라고 쓰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조건, 사이소리 현상은 합성 명사이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맞춰야 돼요. 첫 번째, 자, 앞말이 울림 소리로 끝나고 그리고 뒤에 오는 안 울림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되거나,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고 뒷말에 오는 안 울림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이 나는 것, 이게 바로 일단 첫 번째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단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봐요. 뭐가 있을까요? 바다 플러스 가라고 하죠. 그럼 여기에서 앞말 바다 하고 뭐로 끝나요? 모음으로 끝나죠. 그럼 뒷말에 지금 어때요? 안 울림 예사소리인 기억이 뭐로 발음됩니까? 바다 까까까 하고 된 소리로 발음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고요. 그리고 이따가 하겠지만 우리 바닷가는 뭐라고 써요? 사이시옷을 쓰죠. 이 단어는 왜냐면 조건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조건에 맞으니까 사이시옷을 쓰는 걸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사이시옷을 쓸 수 있는 조건으로 한번 와야죠. 자, 그럼 사이시옷을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또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왜냐면 앞말에 모음으로 끝나야지 사이시옷을 쓸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기 간편해요. 모음으로 끝나야 사이시옷을 쓸 자리가 있는 거고 앞말이 사음으로 끝나버리면 사이시옷을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이시옷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닷가 같은 경우는 앞말이 뭐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났죠. 그럼 사이시옷을 쓸 자리가 있으니까 사이시옷을 쓰는 거죠. 그럼 선생님, 앞말이 모음으로만 끝나면 됩니까? 아니요. 두 번째 조건을 맞춰야 돼요. 반드시 이 합성 명사를 구성하고 있는 어근 중에서 하나 이상이 순우리말이어야 합니다. 이 순우리말이 한 개 이상 있어야 바로 사이시옷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일로 한번 와볼까요? 바닷가로 와서 바다 플러스 가. 그러면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바닷가라고 발음하죠. 그럼 까까까 하고 된 소리로 발음이 되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말이 뭐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났죠? 그리고 순우리말이 하나 이상 있어요. 바다하고 가는 둘 다 순우리말입니다. 가를 한자어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가도 순우리말입니다. 그래서 바다 플러스 가 둘 다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얘는 조건에 맞는 단어죠? 그러니까 뭘 써요? 사이시옷을 쓰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반면에 그러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이시옷을 쓸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안 쓰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 산 플러스 길이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우리 발음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산길하고 뒷말이 지금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죠. 그리고 산길 같은 경우에는 앞말이 뭐로 끝났어요? 울림소리로 끝났고 그리고 뒷말이 예사소리가 어때요? 된소리로 발음을 하죠. 합성 명사죠. 그리고 둘 다 순우리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어때요? 앞말에 지금 받침이 있어버리니까 사이시옷을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이시옷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 산길이라고 된소리로 발음하더라도 사이시옷을 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죠. 매우 심플하죠. 그죠?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갈까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순우리말이 반드시 한 개 이상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만약에 한자어끼리 구성된 단어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순우리말이 하나 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한자어만으로 구성되면 사이시옷을 쓰지 않죠.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전세 플러스 방이라는 단어가 있죠. 전세도 한자어. 느낌 오죠? 방도 한자어입니다.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전세 빵이라고 뒤에 있는 방을 된소리로 발음은 해요. 하지만 둘 다 한자어이기 때문에 전세빵 같은 경우는 밑에 사이시옷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서 시험에 잘 나오죠? 전세 플러스 집이라는 단어가 있죠. 우리 전셋집 한번 발음해 볼까요? 전셋집, 찝찝찝 하고 뒷말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이 되죠. 전세 플러스 집이니까 어떻습니까? 합성 명사죠. 그리고 게다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는데 뒤에 있는 집이 방과 달리 순우리말인 거예요. 그럼 순우리말이 한 개 이상 섞여 있으니까 얘는 뭘 쓸 수 있을까요? 사이시옷을 쓸 수 있죠. 그래서 전셋집은 우선 발음이 전세집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뭘 씁니까? 사이시옷을 쓰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발음을 전셋집이라고 하면 되나요? 네, 전셋집이라고 발음하는 게 원칙이고요. 여기 있는 사이시옷은 사실은 원래 있던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안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이것을 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냐면 전셋집하고 디귿 받침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관문을 넘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쓰는데 우선 사이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게 합성 명사이면서 첫 번째 앞말이 울림소리로 끝나고 뒷말이 안울림소리로 끝나는 경우, 안울림소리로 시작하는 경우에 그 뒷말에 오는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게 첫 번째 사이소리 현상이죠. 그리고 그러한 단어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경우, 그 조건은 뭐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동시에 순우리말이 한 개 이상 있으면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사이시옷이라는 걸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선생님, 아직 잘 못 외우겠어요. 밑에 또 반복이에요. 또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사이소리 현상은 뭐가 있냐면 우선 요 조건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알죠? 무조건 합성 명사여야 하는 거. 합성 명사이면서 잘 봐요. 자, 이제 이 니은, 미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 니은이 하나 덧나는 경우, 이때 덧난다는 거는요, 니은이 원래 없는 건데 그게 발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추가적으로. 그럼 이렇게 두 번째 경우도 바로 뭐예요? 사이소리 현상이죠. 그리고 이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 중에서 뭐가 맞으면, 조건에 맞으면 사이시옷을 쓰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잘 봐요. 아래
플러스 마을. 요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아렌 마을이라고 발음하죠. 아랫마을 합성 명사죠. 그리고 뒤에 오는 뭐 앞에서? 미음 앞에서 뭐가 덧났어요? 니은이 하나 덧난 거죠. 그리고 아래도 순우리말, 마을도 순우리말, 둘 다 순우리말이고 앞말이 뭐로 끝났어요? 모음으로 끝났죠? 그러면 여기다가 뭘 씁니까? 사이시옷을 쓰는 거죠. 자, 다른 단어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무슨 단어 해볼까요? 자, 여기 미음이 있으니까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자, 우리 아랫니, 아래 플러스 니예요. 자, 근데 잘 봐요. 선생님, 원래 이거 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합성어 구성할 때 우리 그런 단어 있죠. 덧니, 사랑니, 아랫니, 윗니 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 지금 나오는 단어를 이가 아니고 니로 봐요. 그래서 니은 앞에서 니은이 덧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아랫니도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랫니라고 발음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덧났어요? 니은 덧났죠? 둘 다 순우리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뭘 씁니까? 사이시옷을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장 일단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를 배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음 앞에서 니은이 두 개 덧나는 경우 그때도 똑같이 어때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순우리말이 하나 이상 섞여 있을 때 뭘 씁니까? 사이시옷을 쓰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단어 많이 알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나무 플러스 잎.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요? 나뭇잎이라고 발음하죠. 둘 다 어근이라서 합성 명사죠. 뒤에 뭐가 왔습니까?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이 왔죠? 우리 첫 소리의 이응은 음은 아닌 거 알고 있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 니은이 몇 개 덧났어요? 요렇게 두 개 덧났죠? 그리고 얘는 둘 다 순우리 말이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니까 뭘 씁니까? 사이시옷을 쓰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요런 단어가 있어요. 가웬일이란 단어. 자, 얘가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하냐면 가웬일 이렇게 발음되죠. 뒷말 모음 앞에서 뭐예요? 니은 두 개 덧났죠? 그리고 얘는요, 선생님 가웬일이 뭐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필요 밖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야 되는 거 말고 그 필요 이상 그 밖의 일을 뜻해요. 그럼 여기에서 가외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얘는 한자어고요. 그리고 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얘는 순우리말이에요. 그러면 순우리말이 하나 섞여 있죠. 그리고 발음할 때 어때요? 가웬일 하고 니은이 두 개 덧나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씁니까? 사이시옷을 쓰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사이소리 현상이다 라고 사이시옷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우리 사이시옷은 언제 씁니까?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단어 중에서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사이시옷을 쓰는 거다. 그럼 사이소리 현상은 도대체 뭐냐? 합성 명사이면서 동시에 요 세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 게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조건에 맞는 경우라는 것은 뭐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면서 순우리말이 한 개 이상 섞여 있어야 사이시옷을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우리 요 단어는 어떨까요? 총, 무, 플러스 과.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합니까? 총무과라고 발음하죠. 그죠? 그럼 총무과라고 발음하면 뒷말에 지금 예사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발음되는 거죠.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얘는 사이시옷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왜냐하면 총무도 한자어, 그리고 과도 한자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음은 총무과로 하지만 쓸 때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거는 뭡니까? 얘 어때요? 막내 동생일까요? 막내 똥생일까요? 학생들이 막내 똥생 그러니까 뭔가 똥 하니까 좀 발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꾸 막내 동생이라고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표준 발음은 막내 똥생이에요. 발음이 막내 똥생. 요렇게 발음하죠. 그죠? 둘 다 순우리말이죠? 그리고 뒷말이 어때요?
지금 된소리로 발음되죠. 그래서 얘는 여기다 뭘 씁니까? 사이숏을 씁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요 사이숏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음을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사이숏을 뭐로 발음해도 된다? 디귿으로 발음해도 된다. 요렇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이숏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선생님이 그 다음 강의에서 사이숏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는지 그 출제 포인트만 아주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